호텔까지 걸어서 30분인데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편의와 안전을 제공해주던 기차에서 내렸다. 나는 또다시 홀로 낯선 곳에 남겨졌다. 상점에 쇠창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제일 저렴한 호텔을 골랐던 게 화근이었다. 우리 친구가 여기 위험한 제가 예약한 이 호텔이 이스트 헤스팅스 스트리트에 있는 호텔인데요. 여기 한밤중에 호텔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automatically when I check out. Yeah, they will cancel. Yes, yes. You know that, right? 호텔까지 오는 동안 많은 노숙자들과 마주쳤다. 약간 겁이 나기도 했지만 프론트 직원분께선 전혀 문제 없다고 안심시켜 주셨다. 살짝 배가 고팠던 나는 호텔 로비에 있는 바로 향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호텔 앞에 있는 바에 놀러 갔다. 서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웨스턴 바였는데 그곳에서 재밌는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이 도시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치 보물섬을 찾아가는 해적 마냥 많은 기대와 부푼 꿈이 있었다. 하지만 여행이 길어질수록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내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디서 끼룩끼룩하는 갈매기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이곳 밴쿠버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갈매기들이 막 지저귀고 있었고요. 어제 왔던 거리를 그대로 또 지나쳐서 가야 됩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에 왔는데 되게 웃긴 게 여기 버스 티켓 뭐 그런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티켓을 팔 수가 없대요. 버스 회사의 파업으로 전산망이 마비가 되었다. 일단 밥을 먹으며 생각해봐야겠다. 그것도 얼린 생맥주잔에 콜라가 나와요. 여행을 하며 경비를 아끼려다 보니 제일 만만한 게 햄버거였다. 시애틀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애틀까지 가려면은 일단 비행기는 너무 비싸요. 버스 가격의 10배입니다. 기차는 산사태 때문에 레일이 무너졌어요. 망가졌습니다. 버스밖에 없는데 버스는 지금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벌써 30분째 이러고 있습니다. 접속이 안 돼요. 직원분께 문의하니 다행히도 다른 버스 회사가 있었다. 국경을 넘는 버스다 보니 작성해야 할 것이 많았다. 여기서 3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나 기다리기 지루해서 친구들을 좀 불렀습니다. 아,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님도 함께 오셨군요. 옳지 옳지. 일로 와봐. 아니야, 괜찮아. 일로 와봐. 우리는 근처 바로 향했다. Is beer? This is wine, and this is 잠시 후 매튜가 등장했다. 우리는 기차 안에서처럼 재미있게 놀았다. 시애틀 시티 오브 커트 코베인이라고 했습니다. 커트 코베인이 그룹 너바나의 리드싱어죠. my daughter. Your daughter? She's an England karate fighter. 여럿이 모여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긴 버스인데 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 켄트레일 7 아마 여기 같습니다. 일단 짐부터 다 올리고요.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 처음엔 몰랐는데 하루하루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버스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요. 과일 종류 있죠. 곡물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설명은 안 했지만 이 버스를 타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다. 비단 버스뿐만이 아니라 이번 여행 전체가 고생이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값지고 알찬 여행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여행의 끝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물론 후회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나는 또다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이뤄냈다. 모험왕 별이 전부 다 내려서 저기 검문장, 검역장 같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출입국 검사는 생각보다 쉽게 끝났고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역은 엄청나게 어두웠다. 시애틀에 도착할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시애틀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가 내리네요. 시애틀은 생각보다 거대한 도시였다. 원래는 공항까지 걸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비가 와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구글맵 찍어보니까 엄청난 거리네. 제일 싼 거 30불짜리 하나 빼고는 100불 아래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좀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요. 결국 오늘 밤은 숙소를 잡기로 했다. 이렇게나 멋진 도시를 구경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지나치기는 아까웠기 때문이다. 저쪽을 향해 갈 겁니다. 문제는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것과 GPS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략적인 위치와 주소만을 암기한 채 숙소를 향해 나아갔다. 저 앞에 건물이 소방서 같거든요. 소방서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놨네요. 미국에서는 소방관들을 영웅으로 대접한다더니 소방관 건물도 느낌이 있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맨홀에선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었다. 시애틀 무지하게 멋진 곳. 오, 느낌 좋아. 처음 와본 곳이었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계속해서 내 머릿속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시애틀은 오르막이 정말 급 오르막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많다 보니 버스 정류장의 모습도 특이했다. 자, 그리고 미국은 길 찾기가 되게 쉬운 나라예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다 보니 길 찾기는 수월한 편이었다. 길이 되게 네모반듯하게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예요. 차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따릉이 같은 게 있는데요. 오, 전동 자전거 같기도 하고. 전동 자전거네. 휠을 보니까 바구니도 아주 이쁜 게 달려있는 자전거입니다. 브레이크 레버도 되게 신기하게 거꾸로 달려있죠. 시내에서는 여러 대의 공공 자전거를 볼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다. 여기는 이게 주차장 입구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주의하라고 초록색으로 돼 있나 봐요. 지금 자전거 도로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차들이 주차를 저 길 가운데 저렇게 주차가 돼 있잖아요. 이런 모습. 이곳의 도로 체계는 오늘 아침 밴쿠버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았다. 도시의 기중기에는 안전 때문인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시애틀의 가로수는 다 껍질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며 천천히 걷다 보니 도시의 풍경이 너무나 낭만적이었다.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걷다 보니 특이한 조형물이 보였는데 발등의 못자국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마침 배가 고픈데 잘 됐습니다. 저렇게 큰 빵이 9불밖에 안 합니다. 10,000원? 15,000원 넘는 밥을 사 먹고 있습니다. 몸이 축나지 않기 위해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먹어줘야만 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그 호텔이 이 호텔인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호텔을 찾아냈다. 대박.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싼 호텔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로비가 완전히 무슨 삼성급 호텔 로비인 것이에요. 가격에 비해 굉장히 좋은 호텔이었다. 315호호.
이곳이 시애틀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역시나 미국은 부자 나라였던 것이다. 이게 좀 되게 오래된 건물 같아요. 이게 웬일이야? 다리미까지 있습니다. 여행 내내 사용하던 부러진 칫솔도 오늘로 마지막이었다.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피곤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여행의 마지막 날을 잠만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애틀의 야경이 얼마나 이쁘면 잠을 못 이루겠습니까? 제가 한번 야경 구경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마치 강남역에 온 듯한 거대한 빌딩 숲은 여태까지의 여행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공기가 맑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럴 때 이런 골목을 지나가면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큰 길로 다녀야 해요. 도심 어디에서나 UFO 모양으로 생긴 탑의 꼭대기가 보였다. 딱히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쪽을 향해 발걸음이 향하고 있었다. 여기도 편의점이 있군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똑같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었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주 인사도 잘해주시고 되게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굿나잇 프렌드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온다?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차인가? 한적한 공원 한가운데 스페이스 니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땐 오늘의 영업시간이 모두 끝난 상태였다. 보안관님께서 제가 밤에 혼자 다니니까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냥 밤에 구경하러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뭐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세요. 난 경찰인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너 경찰이네? Are you police? 막 이러니까 나 여기 경찰이야 막 그러면서 너 이름 뭐냐? 그래 수민이야. 그러니까 from Korea 그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 악수를 딱 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렇게 경사가 엄청난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멋지다. 제가 되게 재밌는 거리를 발견했습니다. 리 스트리트. 지금부터는 항구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도시의 풍경이 한가하기만 했다. 나는 무작정 바닷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 되게 재밌네요. 데드 엔드. CN이 여기까지 오네? 저 캐나다 회사인데 저거 CN? 해안가에 가기 위해선 기차선로를 건너야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차가 너무나 길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겨우 차단기가 열렸다. 해안선을 따라서 쭉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분들 뛰시는 거죠. 시애틀의 야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아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는 숙소에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기차가 빨리 지나가야지 제가 건너가는데 기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옆으로 좀 둘러가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차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어. 오, 간다. 야, 출발도 되게 요란하게 출발하네. 기차가 되게 길다 보니까요. 맨 앞에 하나가 끄는 거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이 긴 거를. 그러니까 되게 낑낑 가면서 대륙을 여행하다 보면 기차가 정말 길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집에 좀 가고 싶은데 이놈의 기차가 길을 안 비켜서 집에 못 가고 있네. 이런 슬픈. 그렇게 나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뭐든지 쉽게 잊어버리는 나였지만 그날의 풍경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아침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배달이 왔습니다. 신문 배달. 오늘의 날씨 흐림. 브렉퍼스트 룸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대로 집어먹으란 얘기 같은데요. 와플 만드는 기계도 있어요. 시리얼, 밀크, 주스. 미국스러운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다. 숲 있죠? 빌딩 숲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데 장관입니다. 저기 밝게 빛나고 있어요. 도심의 아침 풍경은 역동적이고 활기찼다. 되게 시끄러운 도시네요, 여기는. 고풍스러운 도시 이런 데만 다니다가 이렇게 막 현대적인 도시에 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 같아요. 아, 이곳 미국에도 이런 뼈아픈 흔적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다 빼갔는지 모르겠네. 추운 날씨였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에는 대부분 자전거 캐리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여기가 엔트랜스라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매고 있었더니 멋진 신사분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밑에 버튼을 누르면 된답니다. M 이겠죠. 가는 곳마다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 행운이었다. 기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넣고 예스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바로 표가 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티켓팅이었다. 우와, 되게 신기한 지하철역이다. 되게 낮다 그게. 우와. 제가 제대로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것이고요. 올 때는 아무런 검사를 안 했어요. 그냥 탔고요. 내릴 때 뭔가 검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앞에 보시면은 자전거가 매달려 있죠. 자전거랑 대중교통이랑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철 안에서 버스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열차는 어느새 지하를 벗어나 지상으로 달리고 있었다. 공항 도착. 재밌었습니다. 여기 시애틀이 보잉사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비행기들 막 전시해 놓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티켓팅 하는데 헬로우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한글 들으니까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딱 말을 듣는데 되게 뭐랄까 가슴이 막 뭉클한 기분? 멍멍이 완전 큰 멍멍이 귀엽다. 되게 귀엽다. 멍멍아. 아, 이런 거 되게 이쁘다. 보틀 18,000원. 완전 이쁜 거 손으로 직접 만든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이번 여행 동안 직선거리로만 4만 킬로미터를 달려왔다. 첫째 달 100만 원, 둘째 달 140만 원.
셋째 딸에는 250만 원을 사용해서 총 경비 490만 원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아깝지 않은 충실하고도 값진 여행이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다. 비행기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직선거리로 비행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도를 보고 있자니 우리 비행기는 북쪽으로 삥 둘러가기 시작했다. 당시엔 이해가 안 됐지만 집에 와서 구글맵을 확인하니 이유를 알게 되었다. 평면의 지도가 아닌 둥근 지도로 봤을 땐 그쪽이 최단거리 항로였기 때문이다. 북쪽으로 갈수록 비행기가 흔들리더니 어느새 우린 제트기류에 휘말리고 말았다. This may happen, please. I will experiencing border turbulence with passengers developing queue. 비행기가 마구 흔들리니 살짝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내 뒤에 있던 할아버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우리는 어느새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사를 마치고 나니 드디어 우리나라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 해가 저물고 있었는데 왠지 애국가라도 불러야 될 기분이었다. 그렇게 고향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버스를 타고 떡볶이를 먹으러 간 것이었다. 이거 많이 통통했네요. 저 떡볶이 먹고 왔어요. 이 앞에서요. 그리곤 별이를 찾으러 갔는데 별이 녀석이 뚱돼지가 되어버렸다. 3달 만에 집에 왔습니다. 오씨. 나의 집이 이렇게 생겼었군. 이것이 나의 집? 아이 귀엽다. 통통해져갖고. 별아. 그리고 저에게는 난장판이 된 집이 있고요. 돈을 내라고 엄청난 곳에서 자꾸 저한테 오래간만에 집에 왔으니까 마당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허 벌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겨울 동안 먹을 식량입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서 수도를 이렇게 돌돌 싸맸습니다. 그지? 등유가 없으면은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기름이 텅텅 비었네? 꽉 채우고 한 번도 안 썼는데?